30도는 된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2번은 공급의 법칙인데 뭐죠? 우리 비례의 관계,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양의 관계니까 비례입니다. 2번 틀린 지문이고, 공급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3번에 공급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서 공급량이 변화를 합니다. 개념 맞고, 또 부동산 가격의 변화,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하죠. 5번은 공급량의 변화, 4번은 공급의 변화의 설명입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시면은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규의 동그라미일까? 신규가 포인트입니다.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기간의 동그라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착공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완공돼서 공급되는 게 신규 공급이에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기간이 들어가는 유량 개념. 1번 맞고,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죠. 자,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 하니까 비독점적이 아니라 이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켜요. 독점화. 그래서 틀린 질문 3번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뭐죠? 사례인데 직접 개입을 합니다. 직접 개입. 이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오늘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주택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죠. 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올해 중요하죠. 올해 시험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공급량의 변화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죠? 아파트로 주어졌죠. 그러면 아파트에 되니까 해당 어떻게 돼? 재화니까 아파트죠. 해당 재화. 아파트면은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고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변화가 없는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은 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 항상 가격이 변할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 공급 양. 상이 꼭 나올 때 공급 양의 변화입니다. 그럼 아파트면은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세요. 20번 공급 양의 공급인데 왼쪽에 공급 양의 변화 요인에 뭐만 찾으면 돼? 아파트 가격. 몇 번? 2번, 5번. 그럼 이제 오른쪽 봐야죠. 소비자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하는 건 수요의 증가 요인. 5번이 정답이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 상승해서 공급의 감소가 돼요. 5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요령은 공급 양의 변화부터 먼저 찾으면 쉽게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이때 공급의 변화는 해당 이 재화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 여러분 위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데 밑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이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이 가격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합니다.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공급의 변화죠.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화가 없고 공급량과 만나는 점이 현재 우리가 공급량이죠. 현재 공급량이 뭐죠? Q0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21번 문제 보시면은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감소예요. 공급의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보는 거죠.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을 하죠. 이 공급의 변화 요인을 묻는 건데, 자, 이 건축 자재의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 이 철근, 시멘트와 같은 자재 가격이 뭐 한다? 상승을 하면은 건축비 자체가 상승을 하죠. 건축비가 오르니까 어떻게 공급은 감소를 하죠. 공급은 감소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은 또 건설업체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이 악화되면서 공급은 감소하죠. 공급은 감소합니다.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대체재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공급량 가격이 하락하니까 싸죠. 그럼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이제 줄어들죠. 자,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뭔다? 증가. 여러분, 대체재는요, 요게 서로 뭐가 돼? 반대로 변동해. 대체재는 반대. 보완재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뭐예요? 증가한다. 세 번째는 틀린 지문. 자,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이 얘기죠.
자,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주어졌는데, 자, 아파트 지금 현재 이 A점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A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요거는 공급량의 변화예요. 네 번째는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 틀린지 뭐. 다섯 번째,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공급의 증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른다. 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아파트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뭔다? 증가합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 그래서 몇 개? 우리는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두 개가 정답.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 모르면 틀리는 문제. 자, 22번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의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자,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 맞고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하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수익이 악화돼서 공급은 감소하죠. 3번 정답이고,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르는 원가 절감은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는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택 공급이 더 많아지는 공급의 증가. 3번 정답이죠. 3번은 좀 쉽고요. 자, 23번도 같은 문제인데, 아래의 그래프는 아파트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표현한 것이다. 공급 곡선이 종래의 곡선 X1에서 새로운 곡선 X2로 이동하는 현상. X1에서 X2로 가는 것은 공급의 뭐다? 증가. 요걸 묻는 거죠.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 요인 어떻게 돼? 찾아라. 해당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와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가격이 인상하면 건설업체는 비싼 오피스텔 공급을 어떻게 돼? 늘리면서 싼 아파트 공급은 감소시켜. 1번은 아파트 공급의 감소. 2번, 해당 시장에서 아파트용 부지 가격이 인상되면은 생산비가 인상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자, 해당 시장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여러분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 양의 변화야. 세 번째는 뭐다? 공급 양의 변화. 네 번째, 해당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예상이 동그라미.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싸거든요. 현재 싸니까 현재 아파트 공급의 감소. 미래된 예상이 현재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5번, 해당 지역 시장에서 아파트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 5번 정답. 자, 24번.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의 공급 곡선은 뭐다? 수직이며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얘기죠. 이게 부증성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성이다.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작년에 토지에 물리적 공급이 출제했잖아요. 자, 토지에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나오죠? 부증성. 부증성에서 나타나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1번 맞고.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불가능하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든다. 맞는 질문. 3번. 부동산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의 동그라미. 가능하죠. 자,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우상향이 될 때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해요?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척 개발하거나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가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안 돼서 단기간에 급등하는데 장기로 가면은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급은 이렇게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양은 증가가 뭐하다? 가능하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가능합니다. 가능의 동그라미. 네 번째, 토지 이용의 집약화,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죠.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토지를 공급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 4번 정답.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 이러면 이렇게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 고정됐죠. 고정됐을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일 때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 5번 맞는지만. 자, 25번 틀린 건데 1번 아까 설명했고, 2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 밑줄, 이게 포인트인데, 단기는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 공급이 되는 장기는 뭐다? 탄력적.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여러분 25번에 3번 지문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 자, 단골로 출제요.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최초의 균형인데,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한다. 얼마만큼 상승하냐? 비탄력적은 많이 상승하고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증가하고, 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하고 거래량은 대폭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비탄력 지수 시장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 더 크게가 포인트. 맞는 질문. 네 번째,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뭐다? 우하향이 아니라 뭐다? 우상향. 용도의 다양성, 우상향. 4번 정답.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공급이 어렵죠.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매출. 이게 포인트. 26번 건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죠. 건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가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가수요는 다른 말로 투기적 수요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다? 우하향한다. 건물은 토지에 속했다. 토지가 있어야 건물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건물의 공급에 제한을 받아야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맞는 질문. 건물은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 왜? 공급은 시차가 있죠. 수요는 어떻게 그래요? 우린 즉각 나타나지만은 공급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차로 인해서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 자, 건물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불가능. 여러분,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하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급이 가능하다. 요거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증가가 안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증가가 가능한 건 뭐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 토지야, 토지. 건물이 아니라 그건 토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자, 27번.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량, 여러분 가격 상승이 뭐가 된다? 예상이 됐죠. 예상.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상승, 예상으로 인한 수요량의 변화. 그럼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죠.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현재 시점 수요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틀린 지문. 1번 정답이고, 2번 부동산의 수요의 소득이 변화하여 동일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요거 뭐죠? 여러분 얘기죠. 동일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무슨 요인? 변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 그래서 2번 맨 끝에 수요 변화 맞습니다. 3번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은, 건축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은 감소하겠죠.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는 동일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량을 수평으로 합한 것. 수평의 동그라미. 수평으로 다 더해야겠죠. 자, 얘기죠. 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P0일 때 나는 하나 소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개? A 소비자, B 소비자. 시장은 몇 개 소비한다? 3
개 이렇게 수평으로 다 더한 거예요. 3개.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나는 2개를 소비해. A 소비자. 근데 B 소비자는 몇 개? 5개를 소비해. 그럼 시장에서는 몇 개? 7개. 그러니까 수요량을 뭐 다 수평으로 더하죠. 그럼 요 2개 연금 요거는 A 소비자의 수요 곡선. 요거는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인데 시장은 이렇게 뭐가 돼? 2점을 연결해 이렇게 완만해. 시장은 이렇게 뭐다? 완만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요거 수평으로 다 더해 준 겁니다. 수평 요게 포인트. 그럼 그림을 보세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니까 뭐다? 탄력적이 된다. 신규 동그라미, 신규가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신규 주택 건축량, 순영업소득, 인구 변동률. 이런 인구 변동률 하면은 유량이야. 1년 동안의 인구 변동률 몇 프로냐 얘기지. 인구 하면 뭐야? 현재 시점 인구는 저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그러니까 1번이 정답. 자, 2번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가격과 수요량은 뭐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관계. 역관계를 마이너스 관계. 1번은 수요의 법칙. 1번은 수요의 법칙을 나타내죠. 2번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의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죠. 맞고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는 뭐다?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 자, 이렇게 1보다 클 경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자,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우리는 총수입인데 가격을 뭐 했다? 인상을 해요.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수요량은 대폭 줄어들죠.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이니까 당연히 총수입은 뭐다? 감소. 가격,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수요량이 가격 변에 민감해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감소. 자, 4번 맞는 질문. 5번 균형 상태에서. 자, 5번은 요겁니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토지에 뭐가 된다? 물리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뭐가 돼? 우상향을 하죠.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해. 지금 무슨 상태에서? 지금 최초의 뭐? 균형. 이 얘기죠. 최초의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인데 물리적 공급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뭐보다 많이 상승한다? 경제적, 용도적, 경제적 공급보다 물리적 공급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4, 5번 틀렸죠. 어디가 변동폭이 커요? 물리적 공급의 변동폭이 더 큽니다. 29번 틀린 것을 묻는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이 대체제라고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비싼 아파트는 뭐다? 우선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우리는 대체 관계는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뭐다? 싸죠. 싸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야? 증가한다.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화살표가 대체제일 때는 요거 반대로 변했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단독 주택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게 항상 여기서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하락이 아니라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건축비가 상승함으로써 공급은 이전보다 줄어들죠.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또 뭐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싼 주택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그 뭐 보완제 지금 여기 보완제거든요. 보완제인 주택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주거 용지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현재 가격은 P0가 변화가 없고 공급량은 Q0인데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어떻게 돼? 같이 주거 용지 공급도 늘어나죠. 그래야 주택 공급이 되니까 주거 용지 공급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주거 용지에 대한 공급도 뭐 한다? 증가. 보완제일 때는요, 요게 같은 방향. 대체제일 때는 요게 서로 뭐다? 반대로 변동. 대체제일 때는 반대, 보완제는 같이 이용해야 되니까 같은 방향.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3번 정답이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뭐한다? 증가.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르는 공급량의 변화. 자, 이런 부동산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럼 동일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맞는 질문. 5번째,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죠. 비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탄력적. 단기는 비탄력적. 자, 30번.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요거죠. 요 그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은 요거죠. 공급 곡선이 탄력적에서 가격은 더 작게,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작게 상승한다. 1번 정답. 맨 끝에 더 크게가 아닙니다. 더 작게 상승한다.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 공급량의 개념. 해당 부동산 가격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이러면 이렇게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3번은 공급량의 변화. 3번은 공급량의 변화. 4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이렇게 변하다.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 맞는 지문. 4번째,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용도는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면 비탄력적.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죠. 올해 시험에 좀 중요하니까 좀 잘 확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자극을 주는 이 가격 탄력성은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하는 거죠.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간다? 우리는 분모로 가고,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가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이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가격에 항상 분모는 변화율, 퍼센티지,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값 자체는 뭐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만든다. 자,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 2.0. 근데 아파트 가격이 10% 뭐 했다면 하락하면 수입업체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죠.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20%. 20% 뭔다? 증가한다. 3번 정답. 자, 32번.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인상되자 수요량은 종래 200에서 150으로 변했다. 변동분이 주어졌죠. 변동분이 주어지면 이렇게 가죠.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의 변동분,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인데 이게 100을 곱해줘야 퍼센트로 가는데 100은 약분되니까 필요가 없죠. 지금 얼마? 100만 원에서 얼마? 120만 원이니까 플러스 20만 원이죠. 이건 5분의 1이고 또 종래에 얼마에서? 200 제곱에서 얼마로? 150이니까 마이너스 5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건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는 플러스인데 내항의 곱은 4. 외항의 곱은 5. 1.25가 나오죠. 1.25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A 지역의 임대주택 임대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수량이 5% 감소했다.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임대료가 얼마? 분모. 임대료가 10% 인상. 임대료가 10% 인상되는데 임대주택 수요량은 5%만 했다? 감소했죠. 자,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0.5는 1보다 작다. 여러분 기준을 1로 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비탄력적. 1번 지문 2가 아니라 뭐다? 0.5. 비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 A 지역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대체로 민감하다. 이런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3번 틀렸고
4번, 5번 A지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재 비교적 많은 편. 자, 많은의 동그라미. 여러분 대체재가 적어야 비탄력적.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비교적 비탄력적이니까 적은 편. 5번 틀렸죠.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뭐다?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요. 급한데 임대료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게 총수입이야. 자, 총수입인데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임대료가 상승하여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폭은 미미하죠.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어느 면적? 이 면적이 총수입이야.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 증가한다. 4번 정답. (35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하니까 틀렸어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대체지역이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오히려 탄력적. 대체지역이 많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죠. 1번 정답. 2번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어떻게 돼? 달라질 수 있다. 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커진다는 탄력적입니다.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또 장기로 갈수록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고, 부동산 수요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에 달라질 수 있죠. 자, 부동산에 대한 전체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용도별로 세분했을 때 세분화된 주거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끼리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돼? 탄력적이 돼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36번 틀린 거.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것은 완전 탄력적인 뭐다? 수평선. 36번의 1번은요,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뭐다? 수평.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즉 장기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대체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 3번 정답.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게 돼요? 또 용도 전환이 쉬면 쉴수록 탄력적이 되죠. 커진다. 탄력적이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요게 1보다 작죠? 자, 여기서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여기 1보다 작으니까 뭐가?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을 보면 어디가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38번부터 가겠습니다.